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의 우화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물통을 더 많이 나른다면 간절히 추가 수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개 무언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로지 열심히 물통을 나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안에서만 해법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더 필요하면 더 많은 물통을 나르면 된다고 여깁니다. 물통을 나르는 어느 아버지가 말합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물통을 나르는 일을 찾아봐야겠어. 역시 예전에 물통을 나르던 어머니도 말합니다. 애들이 컸으니 이젠 하던 물통 나르기를 다시 시작해야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도 방학 동안 물통을 나르는 게 좋겠어. 그렇게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모두들 물통을 나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미국인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일합니다. 심지어 일본래로 알려진 일본인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합니다. 물통을 더 많이 나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하는 그들은 그만큼 대가를 얻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인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인의 미국인의 신용카드 부채는 사상 최고이며 가구당 부채는 지난 17년 동안 4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정의 가처분 소득 1달러당 95%가 부채인 셈입니다. 추가 수입이 필요해 이를 선택한 여성의 비율이 1980년 18%에서 오늘날 46%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2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말 청구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그들의 재산 목록 1호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경기가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파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에는 14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더 큰 물통을 나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보통 물통이 현재보다 더 크면 수입도 그만큼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운이 좋아 더 큰 물통을 나를 수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물통을 나르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미국 노동통계청은 수백 종류의 직업에 대한 시간당 임금을 조사해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물통을 나른 대가로 받는 시간당 수입을 다른 직종과 비교해 보십시오. 가령 사람들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실제로는 50시간이나 그 이상을 일한다. 매년 2주일간 유급 휴가를 받는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위 직종 가운데 5개 직종의 연간 소득을 집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의 계약직 직원이나 판매사원, 집배원은 변호사 혹은 의사의 연간 소득을 보고 매년 저 정도 돈을 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통을 나르는 사람들의 연간 소득. 사실 내과 의사의 물통은 패스트푸드점 계약직 직원의 물통보다 10배 정도 더 큽니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든 계약직 직원이든 집배원이든 돈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처지는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돈을 많이 법니다. 하지만 그만큼 씀씀이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억대 소득을 올리는 의사나 변호사가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 수준을 감당하려면 번 돈의 대부분을 소비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보통 5,000달러짜리 중고차를 구입하지만 의사는 변호사는 45,000달러 상당의 렉셔스 정도는 몰려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아이들의 학비를 면제해주는 공립학교에 보내지만 의사나 변호사는 학비가 많이 드는 사립학교에 보냅니다. 일반 근로자는 7만 5천 달러짜리 집에서 살지만 의사나 변호사는 3만 5천 달러나 되는 집에서 삽니다. 일반 근로자는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조촐하게 외식을 하지만 의사나 변호사는 일주일에 2번 이상 호화로운 식당에서 값비싼 음식을 먹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비용 걱정 때문에 마음 놓고 휴가도 가지도 못하지만 의사나 변호사는 매년 온 가족과 함께 스키 여행을 떠납니다. 일반 근로자는 대중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지만 의사나 변호사는 비싼 골프 클럽 회원권을 한두 개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훤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더 큰 물통을 나른다는 이유로 그들을 몹시 부러워합니다. 물론 의사의 물통은 패스트푸드점의 계약직 직원보다 10배는 더 큽니다. 그러나 의사의 지출도 계약직 직원에 비해 10배 이상 더 크기 때문에 둘 다 버는 족족 소비압이 바쁘다는 점에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물통이 아무리 커도 결국엔 마른다. 이웃집 백만장자를 쓴 토머스 스탠리와 윌리엄 댕코는 큰 물통을 나르는 것이 곧 부자가 되는 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비싼 자동차를 몰고 호화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돼. 그들의 눈에 비친 부자들의 모습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스탠리와 딩코는 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모두 부자는 아니다. 부라는 것은 소득과는 별개의 문제다. 매년 많은 돈을 벌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써버리면 부자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부란 쌓는다는 의미지 소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행운, 유산, 학력이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란
근면, 인내,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라이프 스타일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물통이 아무리 커도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물통은 말라버리고 맙니다. 반면 파이프라인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절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려면 인내와 끈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즉, 파이프라인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물통 나르기는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누구나 더 큰 물통을 갖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환경에서 연봉이나 급여를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주는 곳을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유일한 소득원이 물통을 나르는 일이라면 가능한 한 커다란 물통을 나르십시오.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물통을 나르는 것으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 일에 얽매여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물통을 나르는 일로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물통이 아무리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물통을 나르는 이상 돈을 벌려면 어떤 상황에서든 아침에 출근해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수입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이 일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수입은 완전히 끊기고 맙니다. 아직도 물통에 매달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받고 싶습니까? 물통을 나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통을 나르는 틈틈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지 않아 백만장자는커녕 빈 털터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통에 물이 마르는 순간 그들은 여지없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제 내 아버지가 내게 들려준 파이프라인은 생명선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